안녕하세요. 2019년도 정기기사 1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의 기출문제 강의할 윤종식입니다. 그럼 문제 이제 6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신호흐름 선도에 메이슨 공식을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구하고자 한다. 이 신호흐름 선도에서 루프는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그 루프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드백되는 폐회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피드백, 되돌아가는 화살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하나, 두 개가 있어서 요 마디에서 시작을 해서 폐루프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폐루프가 하나 있어. 2번. 그래서 두 개의 루프가 있다라는 것은 되돌아가는 폐루프를 잡아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2번 보시면 특성 방정식 중에서 안정된 시스템은 뭐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 안정된 시스템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된 필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그래서 모든 차수가 존재하고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지만 안정된 필요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그럼 이제 4번부터 한번 보죠. 여기 이제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잖아.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5차 다음에 4차가 해야 되는데 여기 4차가 없잖아. 그래서 차수가 중간에 빠졌으니까 안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럼 이제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 차수 다 존재하고요. 다 플러스로 부호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은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차수가 존재하고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지만 안정된 필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1번만 모든 차수가 있고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부호가 바뀌든지 차수가 중간에 빠져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되고요. 이제 63번에 보시면 타이머에서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바로 동작을 한대요. 바로 동작한다는 얘기는 순시 동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가 차단 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이 소멸된대. 그럼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소멸이 된대요. 그건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는 거니까 한시 복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동작하는 거는 순시 동작. 그다음 시간이 지난 후에 복귀가 되는 거니까 한시 복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시 동작에 한시 복귀로 되어 있는 거, 그 4번이 답이다라는 거. 네, 64번 문제 한번 보죠. 64번에 보시면 단위 계한 제어 시스템의 전향 경로 전달 함수. 이 전향 경로 전달 함수라는 얘기는 개 루프 전달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개루프 전달함수 GS 이때 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뭐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이 개루프 전달함수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죠. 특성 방정식은요. 개루프 전달함수 가지고 특성만 세울 때 분모에다 분자를 더해서 0 놓으면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분모 값이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S 가로 열고 S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 분모에다가 분자 K를 더해줘서 0 놓으면 특성 방정식이야. 이거 이제 한 번 더 풀어주면요. 둘이 곱하니까 S의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5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K 이꼬르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특성 방정식 가지고 안정된 조건을 찾을 때는 루드 수열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루드 수열을 만드는 거지. 루드 수열을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세로축으로 직선을 긋고 제일 높은 차수부터 쓰시는 거야. 그래서 S의 3승, S의 2승, 그 다음 S의 1승, S의 0승까지 써주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까지 가로축으로 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수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3승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된 거니까 1 쓰시고 2승이 5로 돼 있네. 그다음 밑줄 그어놨으니까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요. 1승 앞에 4. 그다음 상수가 K.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0 놓으시면 돼.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S의 1승의 개수들을 쓰는 겁니다. S의 1승의 개수를 쓸 때는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로 넣는 거예요. 그럼 밑줄 치고요. 분모에다 4 놓고요. 왼쪽으로 먼저 곱합니다. 그럼 4, 5, 20이네.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해. 그럼 K죠. 그 다음 둘이 뺄셈 하시면 돼. 그럼 이게 이제 미지수 값이니까 A라고 한번 해보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밑줄. 똑같이 분모에다 5 넣고요. 왼쪽으로 먼저 곱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5에다 0 곱하면 제로고요.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0이지. 그 다음 뺄셈 하시면 돼. 그러면 제로가 되겠네. 그럼 이제 한 칸 다 채웠어. 그 다음 이제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거예요.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모에다 A 놓고요. 왼쪽으로 먼저 곱하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곱하면 AK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0에다가 5 곱해봐야 제로니까 빼나 많아요. 그러면 A하고 A 날아가니까 K만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1열만 보는 겁니다. 제1열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지만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 변화 없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럼 여기가 1 플러스죠. 5도 플러스죠. 그럼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지만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니까 밑에 거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요 K 값을 0보다 크게 놓으면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A 미지수 값이 밑줄 5분의 20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0보다 커야지만 됩니다. 그럼 이제 5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 되겠죠. 그럼 20 마이너스 K. 그럼 0이죠. 뭐. 마이너스가 건너가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2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잡아주시면 돼. 그래서 K는 1번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2번 K가 20보다 작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요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K가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은 구간에 있어야 제1열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시는 거고요. 조금 요거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별애로 이제 풀어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별애로 이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제 별애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요. 이 특성 방정식 가지고 안정된 필요 조건이 뭐냐면 모든 차수가 있고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서 첫 번째 3차, 2차, 1차 상수 다 있고요.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 K도 플러스 값이 나야 돼서 K가 0보다 크다.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에 있는 거 둘이 개수 곱합니다. 5 곱하기 4. 그다음 바깥에 있는 거 둘이 개수 곱해. 그럼 1 곱하기 K죠. 그때 안쪽에 있는 값이 크면 안정하게끔 돼 있어서 4, 5, 20이죠. 1에다 K 곱하면 K네. 그래서 K는 20보다 작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잡으시면 돼. 그래서 K는 1번 0보다 크다. 20보다는 작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니까 K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3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별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애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서로 같은 값이 나오면 임계가 되고요. 오른쪽이 더 크게 되면 불안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 별애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석대로 풀 때는 이제 수열을 이용해서 풀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24번은 이제 그러한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65번에 보시면요, IZ가 이러한 식일 때 역변환을 구하래. 역변환. Z의 함수로 되어 있는 걸 T의 함수로 바꿔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뭘 한번 하셔야 되냐면 이 Z가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곱셈을 건너가서 나눠서 정리를 일단 하셔야 돼. 그럼 이제 Z를 건너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 GZ라는 전달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지. 요 곱셈된 거 건너가서 나눠준 값이라 보시면 돼. Z분의 IZ. 그 남아있는 것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밑줄. 가로 열고 Z-1 가로 닫고 가로 열고 Z-2에 마이너스 하기를 AT승 가로 닫고 그 다음 분자는 1 마이너스 하기를 2에 마이너스 AT승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분모가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으로 바꾼다. 그러면 Z-1 플러스 하기를 밑줄 Z2에 마이너스 AT 승분의 이거 다시 쓰면요. 두 개가 곱셈 됐으니까 합으로 바꿔. 그럼 Z-1 플러스 하기를 밑줄 Z-2에 마이너스 AT 승분의 분자에다 얼마를 놔야 이 값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지수 AB로 놓습니다. 그 다음 요 AB 값을 이제 찾아주셔야 돼. 그럼 요 A, B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A 값을 구해라 그러면 주어져 있는 Z 변환 함수 GZ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곱합니다. Z-1. 그 다음 이제 Z에다 무엇을 넣어주면요. 요게 0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Z에다 1 넣으면 제로 되겠네. 그래서 네 거로 하기를 여기에다가 요걸 곱하는 겁니다. 그럼 곱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Z-1을 갖다 곱하시면 요거하고 요게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것만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밑줄 Z-2에 마이너스 AT 승분에 남는 게 1 마이너스 하기를 2에 마이너스 AT 승이 되겠네. 근데 Z에다 얼마 넣으라 그랬냐면 1 넣으래요. 여기다 1을 넣으면 위아래가 똑같이 되니까 1 값이 나온다. 그래서 A 값은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B 값을 한번 구해보지. B 값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Z 변환 함수에다가 B 구하는 거니까 그 밑에 거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갖다 집어넣냐면 Z에다가 이게 0이 되게끔 만드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넣으면 되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AT승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Z 함수인데 여기다 뭐를 갖다 곱하냐면 Z-2에 마이너스 AT승을 곱하래.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게 없어져 봐요. 그럼 요게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Z-1분의 1 빼기 2에 마이너스 AT승이야. 여기다 Z 이꼬로 뭘 집어넣냐면 2에 마이너스 AT승을 집어넣으래. 그럼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위아래 약분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이 나온다. 그럼 이제 A, B 값을 찾았어.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요 GZ라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이게 이제 Z분의 IZ 값이죠. 그럼 이제 Z-1에 1이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하게 밑줄. Z-2에 마이너스 AT 승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 요 나눗셈 된 거 건너가면 곱셈 되니까 IZ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게 이제 IZ 값이니까요. 나눗셈 건너가 곱셈 되니까 밑줄 Z-1분의 Z 되죠. 빼기 밑줄 Z 빼기 2에 마이너스 AT 승분의 Z 되겠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무슨 값이냐? 기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역변환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IT를 구해 주시면 요 뒤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게 단위 계산 함수에서 1이 될 거고요. 빼기 요 시간 함수가 요게 됩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AT 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Z 변환의 함수를 가지고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한 거는 뭐냐면 답은 일단 3번이 될 거고요. 요겁니다. 요 Z가 곱해져 있으니까 건너가서 일단은 Z분의 IZ를 하나의 GZ라는 Z 변환 함수로 정리해 놓고 A, B 값을 찾아갖고 역변환을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기본 함수로 이제 역변환 시키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부분부수 전개를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 이제 66번 보시면요. 시간 영역에서 자동 제어를 해석했을 때 기본 시험 입력에 보통 사용되지 않는 입력이 뭐냐? 그럼 정속도 입력은 t의 1승짜리를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계단 입력은 ut. 1을 공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정가속도 입력이라는 얘기는 t의 2승짜리로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시간의 함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연파 입력은 뭐냐면 사인 오메가 t를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를 입력으로 사용한 거, 요거는 뭐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연파 입력은 주파수 응답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나머지는 이제 t 시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정연파 입력을 사인파, 사인 오메가 t를 인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파를 인급한 거니까 이건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66번. 67번에 보시면 GH, 게르프 전달함수를 이러한 식으로 줬대요. 그때 정근선의 교차점을 찾으랍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근계적에 대한 실수축과의 교차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시그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근계적에 대한 정근선 교차점을 찾아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극점과 0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극점부터 한번 보는 거지.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찾으시면 돼. 분모가 0이 되는 S값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분모가 0이 나오려면 이 S에다 제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 S에다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여기다는 4를 집어넣으시면 되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점의 수는 P 이꼬로 3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점을 찾으셔야 돼. 0점을 구해라 하면 분자가 0인 S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S값을 찾는 거. 그럼 S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제로 되겠네. 그래서 S 이꼬로 1인 거.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점의 수는 총 몇 개가 있냐면 한 개다. 그럼 이제 극점과 0점의 수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근선의 교차점 시그마를 구해라 그러면 공식이 밑줄 P 마이너스 Z분의 시그마 하기를 GH의 극점. 그 다음에 시그마 하기를 GH의 0점. 그 두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분자에다. 그럼 니 거로 하기를 밑줄. P는 극점의 수에서 3개가 나왔네. 그다음 빼기. 0점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극점은 시그마라는 얘기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극점이 0인 거 하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있고요. 4인 거 하나 있으니까 다 더해. 그 다음 빼기. 0점은 하나밖에 없네. 1인 거. 그럼 밑에는 2죠. 마이너스 4 빼면 4 더해주면 3이죠. 마이너스니까 2네. 그래서 1에서 교차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1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차점 또는 뭐 실수축과의 교차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극점 분모를 찾아 그 0점은 찾아서 이 식에다가 정리를 해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68번에 보시면요. N차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상태 방정식을 이러한 식으로 표시했을 때 상태 천이행렬 파이 t에 관해서 틀린 것은 뭐냐 하세요. 그럼 상태 천이행렬 파이 t는 기본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Si-A의 역행렬을 구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연지수로 나타내면 2에 계수행렬 A의 t승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뭐 미분했다 해보지 뭐. dt분의 d 파이 t 해보죠. 그럼 이게 이제 자연지수니까 미분하면 그대로 씁니다. 2의 a t승. 그 다음에 미분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게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지수 곱해져 있는 계수 곱해져 있는 거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서 이 자연지수를 미분할 때는 그 자신을 그대로 쓰고요. 변수 앞에 숫자나 문자 있으면 곱해주시면 된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요. a 쓰고요. 2의 a t승이 천이행렬 파이 t에서 파이 t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 파이 t는 공식이네. 2의 a t승 맞고요.
2번 맞죠? 천이 행렬을 t로 미분하면 a의 파이 t 나온다 했으니까 맞고요. 파이 t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했다. 첫 번째 거 써놨으니까 맞아요. 그럼 다른 건 다 맞는데 4번이 이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파이 t는 시스템의 정상 상태 응답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과도 상태에 대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과도 기간에 나타나는 응답들을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가 아니고 과도 상태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번. 다음에 신호 흐름 선도에서 I분의 C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 곧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호 흐름 선도나 블록 선도나 전달함수 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GS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1 마이너스 하기 시그마 하기를 루프 이득입니다. 그럼 분자는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요걸 써놓고 이제 하나씩 찾는 거예요.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을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프 이득은 뭐냐면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잡아서 가지들을 다 곱해주시면 돼. 그럼 이제 그림상에서 찾아보면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 여기 있네. 그럼 이 부분에서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패루프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G하고 G1하고 H1 있으니까 둘이 곱셈하시면 돼. 더 이상의 피드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패루프를 잡아서 그 가지를 곱해놓은 거, 그걸 루프 이득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 가는 길 찾는 겁니다. 입력 R에서 출발을 해서 C로 가는 길을 찾는 거야. 그럼 화살표가 오른쪽 돼 있는 거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 이렇게 직선 타고 가는 길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직선 타고 가다 위로 넘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 있네.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1, G1, 1이니까 다 곱해주면 G1만 남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직선 가다가 위로 능선 넘어서 오른쪽 빠지는 거야. 그럼 1에다가 G2에다 1 거쳐가니까 G2네. 그 다음에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제 체크해 보시면 답이 1번에 있다. 그래서 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는 부분에서 패루프를 잡아서 가지들을 다 곱하시면 되고요.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진행하는 길을 다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두 개의 길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갖다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70번 보시죠. 70번에 보시면 PD 조절기와 전달함수 GS가 이러한 식일 때 0점을 구하래요. 이 0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종합 전달함수 GS가 0인 S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GS가 0이 되는 S값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져 있는 전달함수 GS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2 플러스 하기를 0.0 ES래요. 요 값이 0이 나오게끔 찾으래. 그럼 덧셈이니까 건너가면 뺄셈 되겠네. 그러면 1.2 이꼬로 마이너스 0.02S죠. 우리가 필요한 건 S값 구하는 거야.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 되는 거니까 밑줄. 마이너스 0.02분의 1.2네. 그럼 나누면 2, 6, 10이니까 60 정도, 마이너스 60 정도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0.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다. 그 다음 이제 71번 보시면 이 이꼬로 이러한 식일 때 전압을 R의 직렬 회로에 가했을 때 제 상고조파에 대한 전류의 실호값이 얼마냐? 단 R은 4옴이고 오메가 1은 1옴이래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 이런 거죠. 목적어가 3고조파 전류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전류예요. 근데 그냥 전류가 아니고 상고조파 전류를 구하랍니다. 그럼 전압도 상고조파 전압을 놓으시고 임피던스도 상고조파 임피던스를 놓으셔야 돼. 근데 상고조파 전압은 줬어요. 요 오메가 앞에 3자 붙어 있는 게 상고조파 전압입니다. 그래서 상고조파 전압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피던스를 찾으셔야 돼. 그럼 임피던스는 문제상에서
I과 L이 직렬이다 그랬으니까 R의 직렬에 대한 임피던스는 R에 대한 임피던스 R이고요. L에 대한 임피던스는 J의 오메가 L입니다. 직렬이니까 둘이 더해 주시면 돼. 근데 이거는 오메가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를 쓴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상고조파래요. 상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메가 값도 3배가 됩니다. 저기다 3을 갖다 곱해주면 상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상에서 I 값은 줬어요. 4옴이라고. 그 다음 플러스 J에 오메가 L이 1이래요. 그럼 1에다가 3을 곱하면 3이지. 그럼 이제 크기만을 구하면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4제곱 플러스 3제곱 허수제곱 해서 5옴이네. 그럼 상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한 겁니다. 그럼 갖다 이제 거꾸로 넣으시면 되지. 상고조파 임피던스를 5옴이라고 찾았고요. 이제 전압을 써야 되는데 요 사인 앞에 있는 건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입니다. 그럼 루트 2로 나눠야지만 시로값이 나서 루트 2, 루트 2 나누면 75가 시로전압입니다. 그래서 75. 그럼 나누면 이제 15A가 흐른다라는 거. 그래서 15A로 돼 있는 거 답 찍으시면 돼서 답이 1번에 가 있다라는 거 곱게 보시고요. 그다음 72번. 전원과 부하가 데이터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전원 전압이 200V래. 전원 전압이라는 얘기는 성간 전압을 준 겁니다.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 한 상의 임피던스를 줬네. Z값은. 그게 6 플러스 J 8옴이래요. 그때 선전류가 얼마냐? 선전류 IL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데이터 결선이랍니다. 그 다음에 삼상이래요. 그 다음에 성간 전압이 200V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줬는데 한 상의 임피던스래 6 플러스 J의 8이랍니다. 그럼 크기만 구하면 6대 8대 10, 10옴짜리입니다. 뭐 실수 제곱, 허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보시면 되니까 그때 선전류 IL을 구하래요. 근데 선의 전류를 구하는데요. 삼상에서는 항상 뭘 이용하냐면 상의 전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 나누면 전류야. 근데 무슨 전류를 먼저 구하셔야 되냐면 상의 전류를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럼 전압도 상의 전압을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임피던스가 한 상의 임피던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로 한 상의 전압을 나누면 한 상에 대한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의 기준에서 전류를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럼 전류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니 거로 Z는 그대로 쓰고요. 문제상에서는 성간 전압을 줬어. 근데 데이터 결선을 쓰게 되면 상이나 성간이나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간 전압 VL을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결선을 쓰게 되면 선 전류는 상 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그리고 성간 전압하고 상 전압은 항상 같아. 데이터 결선이 돼서 전압은 똑같고 전류는 성간이 상보다는 루트 3배만큼 크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네. 그래서 Z는 얼마 줬냐? 12죠. 그다음 성간 전압 줬네 200. 그럼 20A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의 전류를 구한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선 전류 구하는 거잖아. 그럼 선 전류는 데이터 결선이니까 상 전류의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20에다 루트 3 곱했으니까 20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답이 20 루트 3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상에서 일단은 3상일 때는 이제 상의 기준에서 전류를 구한 다음에 성간으로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 그때 데이터 결선은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크고 성간 전압은 상전하고 같다라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3번 문제 한번 보죠. 73번은 분포정수 회로에서 무외형 조건이 성립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어요. 그럼 무외형이라는 얘기는 파형의 이그러짐이 없는 선로입니다. 그래서 파형의 이그러짐이 없다. 그럼 무외형 선로 그러면 파형의 이그러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파형에 이그러짐이 없는 선로다 보니까 이 파형이 이그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송전단에서 보내준 파형이 수전단에 그대로 그냥 파형이 간다라는 얘기에서 감쇄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쇄 정수 알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루트 IG 값입니다. 무외형 선로일 때는. 그럼 이 감쇄 정수는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로에 주파수, 고주파 성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파형이 찌그러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감쇄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감쇄 정수에서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파형이 송전단에서 보내준 게 그대로 수전단에 가다 보니까 감쇄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감쇄량이 최소가 되게끔 돼 있어서 1번을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말들이다라는 거죠. 무외형 선로, 그럼 파형에 이그러짐이 없다. 그래서 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감쇄량이 최소가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V가 10V래요. R이 15Ω이고 L이 1L이랍니다. C가 10마이크로페럿이고 VC가 0V일 때, 그러니까 초기 T가 0이었을 때 VC가 0, 콘덴서의 초기 전압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스위치를 닫은 직후에 전류의 변화를 구하래. 그럼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인데 요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T에다 0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T가 0초라는 얘기는 뭐야? 초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스위치 누르는 바로 순간에서 초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초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와 C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이 코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초, 개, 초계 말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덴서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거꾸로예요. 초, 단, 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코일은 초기에는 개방이 되었다가 말기에 가면서 단락으로 바뀝니다. 콘덴서는 반대예요. 초기에는 단락이 됐다가 말기에는 개방으로 바뀌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기에는 코일은 개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개방이라는 얘기가 여기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끊어지면 전류는 흐를 수가 없지만 요점과 요점의 전이 차는 존재에서 L에 걸리는 점이 곧 인가된 전압 V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코일은 초기에 개방이 되니까 끊어진 점이에요. 그럼 L에 걸리는 전압이 곧 인가된 전압 V가 됩니다. 그래서 V는 L dT분의 D I의 제로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 우리가 물어본 거는 dT분의 di 제로래요. 그럼 A 값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눌 셈이지. 그래서 A분의 V입니다. 그럼 A 값이 몇 볼트, 아니 V 값이 몇 볼트 줬냐? 10볼트 줬죠? L은 1L이 줬지. 그럼 남는 거는 10이네. 그래서 10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냐면 T가 0초라는 얘기는 초기 상태다. 그럼 코일은 초개니까 초기에는 개방이 된다. 그럼 끊어지는 거니까 요 A점과 B점의 전이 차는 곧 인가된 전압이 걸린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75번에 보시면 FS가 요런 식일 때 FT의 최종 값을 구하래요. 그럼 문제상에서 FT의 최종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하기를 다시 씁시다. FT의 최종 값이라는 얘기는 T에다가 무한대 넣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다시 극한을 써서 표현하면요. 시간 함수 FT의 최종 값을 구해라. 그럼 리미트 하기를 T 이꼬로 무한대 쪽으로 보내주시면 돼. 근데 문제는 T의 함수를 안 주고 라플라스 변환식 FS를 줬대요. 그 FS를 주면 S를 하나 곱해놓고 리미트를 반대로 보냅니다. S 이꼬로 제로로 보내주시면 돼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S는 0쪽으로 보내주시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 되지. 그럼 리미트 하기를 S 이꼬로 제로. 그럼 FS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밑줄 S의 3승 플러스 하기를 S의 2승 플러스 하기를 3S 분의 2S 플러스 15죠.
여기다 뭐를 곱하라? S를 하나 곱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갖다 이제 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S 하나씩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씁시다 그냥. 그럼 리미트 하기를 S 이꼬로 제로. S로 묶어. 그러면 S의 2승 플러스 하기를 S 플러스 3 분의 2S 플러스 15 곱하기 S죠. 그럼 여기 S 하나와 이 S는 약분돼 버려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하기를 S 이꼬로 제로 밑줄 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S 플러스 15입니다. 그 다음 이제 S에다 0 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0 넣어주시면 돼. 0, 0, 0. 그럼 맨 끝에 3분의 15만 남아요.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거죠. 5가 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까지는 푸실 필요 없고요. 최종값 구해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나누시면 돼. 그냥 15 나누기 3 하면 5가 답이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바로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숫자만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정석대로 푼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대칭 n상 교류래요. n상 대칭 5상이니까 상수 n이 5개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형 결선이래. 그럼 성형 결선이면 y 결선이란 얘기입니다. 성간전압과 상전압과의 위상 차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대칭 n상이었을 때 y 결선이면 y 결선을 쓰게 되면요. 첫 번째 전류가 일정합니다. 선에 흐르는 전류와 상에 흐르는 전류가 항상 똑같아요. Y결선일 때는. 달라지는 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N상이었을 때 성간 전압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N상이었을 때 성간 전압 VL은 상전압 VP에 대해서 몇 배수가 되냐면 2의 사인의 n분의 파이배가 됩니다. 위상에도 차이가 생기는데 어느 만큼 차이 생기냐면 2분의 파이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n분의 2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Y결선을 쓰게 되면 전류는 항상 일정하고요. 전압이 다른데 N상이었을 때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대해서 이만큼의 배수가 되고 위상은 이만큼의 차이가 생긴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위상차 구해라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지 뭐. 위상차 세타는 2 쓰고요. 파이는 각도니까 180도. 가로 열고 1 빼기 n이 몇 개 주냐면 5개. 2 나누시면 돼. 이 계산해 보시면 54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상이었을 때는 성간전압과 상전압 위상차가 54도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7번. 정연파 교류전압 V가 Vm 사인 오메가 틴 전압을 반파 정류했을 때 시록값을 어떻게 되냐. 그럼 반파 정류래. 그럼 반파 정류는 정현 반파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록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시록값 V. 그럼 그림을 줬는데 밑에 부분이 있으면 정현파입니다. 근데 반 잘려 나간 거야. 그래서 정현 반파, 반파 정류에 대한 시록값을 구하래. 그러면 정, 현, 파가 있어요. 정현파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정현파입니다. 그럼 정현파에 대한 평균값 VA를 구해라라고 하면 최대값 VM의 2배를 취해서 파이로 나누시면 돼. 시록값을 구해라 그러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파래 반파. 정현 반파야. 그럼 정현 반파 그러면 반만 나온 거야. 그래서 평균값 구하려면 2분의 1배 하시면 됩니다. 그럼 2하고 2는 날아가니까 파이분의 VM이 남습니다. 일단 시록값을 구하려면 반파는 루트 2분의 1배만 하시면 돼. 그럼 루트 2 곱하면 2가 되고요. VM에다 1 곱하면 VM이야. 그래서 반파에 대한 시록값은 최대를 2로 나눠준 값이다.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정연파에 대한 공식을 외우시고 나서요. 반파다라고 하면 평균값은 2분의 1배, 시록값은 루트 2분의 1배 하면 그 공식이다라는 거죠. 요거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2분의 1배,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8번.
회로망의 출력 단자 AB에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라. 단 V1, V2, I1, R1, 그다음에 I2, A2, 그다음에 J오메가는 S이라. 그러면 AB에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야. 그럼 AB에서 바라보래. 그럼 개방 단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라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 회로망 안에 전화번이 있으면 단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개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 구할 때 조건이 이겁니다. 전화번은 단락, 전원은 개방이야. 그럼 요 그림상에 표시해 보면 이 전화번은 단락, 직선으로 노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화번이니까 직선으로 노란 얘기야. 전원은 개방이니까 오픈시켜서 없애버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저걸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R1, 여기가 I2, 여기가 L이야. 그리고 AB.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화번은 단락시켜 놓고 전원을 개방을 시키면 회로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요 R1과 I2는 임피던스지만 L은 임피던스가 아니잖아. 그럼 L에 대한 임피던스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L에 대한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입니다. 근데 J 오메가를 뭘로 쓰라고? S라는 값으로 쓰라고 줬어. 그러면 LS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RS에 대한 임피던스 썼고요.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죠. 그럼 개방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입니다. ZT. 그럼 개방단에서 바라봤더니 바라본 쪽에 전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전류가 쭉 흘러 들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I2 쪽으로 가는 게 있고 R1 쪽으로 가는 게 있어. 그럼 전류가 둘로 놀아졌으니까 이건 병렬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요 안은 뭐냐면 직렬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네. 그럼 ZT는 두 개가 병렬이에요. 그럼 네 거로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죠. 그 다음 요거하고는 직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돼.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미주. R1이라는 것이 얼마로 되냐면 15랍니다. I2라는 것이 10이야. R1이 15. 곱하기 I2가 10. 플러스 A 값은 2로 줬네요. 그럼 2S지 뭐. 그럼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S 플러스 6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S 플러스 6으로 되어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개방 단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조건이 전화번이 있으면 단락, 전원이 있으면 개방을 시켜놓고 개방단에서 바라본 전체 임피던스만 찾아주시면 된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79번 보시면 대칭 상전압이 A, B, C상이 이런 식이 있대요. A상을 기준한 대칭분 전압 중에서 정상분 전압 V1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상분 전압 V1을 구해라 그러면 공식이 3분의 1에 가로 열고 VA 플러스 하기를 A의 VB 플러스 하기를 A제곱의 VC입니다. 이게 정상분에 대한 전압 공식이에요. 근데 3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VA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VB라는 값이 뭘로 줬냐면 A제곱의 VA로 줬네. 그러면 A에다가 A제곱의 VA지. 플러스 A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VC 값이 A의 VA랍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VA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으로 묶어. 그럼 1 남고요. 플러스 A에다 A제곱 곱하면 A의 3승입니다. A의 3승은 1과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제곱에다 A 곱하면 A 3승이니까 1 가로 닫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죠. 그럼 3하고 날아가니까 VA만 남아. 그래서 VA로 되어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죠. 대칭 3상이래요. 근데 A상 기준 하래. 그럼 영상분 전압 구해보시면 제로 나옵니다. 정상분 전압 구해보면 VA 나와.
그러니까 역상분 전압 구해보면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영상이나 역상은 존재하지 않고 정상분만 존재하는데 A상을 기준했으니까 A상에 대한 전압만 남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다. 그 다음 이제 80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비정협파에 대한 기전력 및 전류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냐? 평균 전력이니까 유효 전력입니다. 그럼 비정협파에 대한 유효 전력을 구해라 하면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서 모두 합산하시면 돼. 그럼 일단은 문제의 전압을 보면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파 전압입니다. 이건 오메가 앞에 3자 들어갔으니까 상고조파 전압이야. 이건 오메가 앞에 5자 붙었으니까 5고조파 전압입니다. 이건 오메가 앞에 1이 붙은 거니까 이건 기본파 전류야. 이 오메가 앞에 3자 붙었으니까 상고조파 전류. 이 오메가 앞에 5자 붙었으니까 5고조파 전류입니다. 그럼 전압도 3개고 전류도 3개예요. 그럼 같은 성분끼리 하는 거야.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계산하고요. 상고조파는 상고조파에 계산하고 5고조파는 5고조파에 계산해서 다 합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전력 P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V1, I1, 코사인의 세타1 플러스 하기를 V3, I3, 코사인의 세타3 그 다음 플러스 하기를 V5, I5, 코사인의 세타5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계산해서 다 더하시면 돼.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압이나 전류는 이 전압이나 전류는 다 무슨 값이 기준값이냐면 실호값이 다 기준이다. 이건. 이 실호값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타1, 세타3, 세타5는 다 뭐냐면 위, 상, 참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빼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거만 이제 정리하시면 돼. 그럼 이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니 거로 하기를 요 사인 앞에 있는 건 다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이에요. 그럼 100은 최대지.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실효지. 곱하기. 전류도 20은 최대지. 루트 2로 나누면 실효지.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네. 그래서 2분의 1을 뽑아. 그럼 100 곱하기 20.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서 최대값을 그냥 쓸 때는 앞에 2분의 1을 뽑아 놓으시면 이제 최대값을 그냥 넣으셔도 되는 거니까 앞에 2분의 1로 붙여본다. 2분의 1 붙이고요. 가로 열고. 이제 최대 전압, 최대 전류 그냥 쓰셔도 돼. 그럼 V1은 100이죠. 곱하기 전류는 얼마냐면 20이네. 그 다음 코사인 위상차 넣는 겁니다. 요 오메가 t에다가 오메가 t 빼면 제로가 되네. 그래서 0도. 그 다음에 V3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50입니다. 그 다음 전류 I3는 10이네. 그 다음에 코사인 하기를 위상차 여기 30도죠. 여기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러면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를 차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면서 60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60도가 위상차입니다. 60도. 그 다음에 플러스 V5 최대값 그냥 쓰는 거야. 앞에 2분의 1 뽑아놨으니까 20 곱하기 전류도 5가 최대네. 5. 그 다음 코사인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위상차 구하는 겁니다. 여기 45도죠. 여기 마이너스 45도잖아. 그러면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차니까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몇 도? 이것도 90도가 되게 돼서 90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차는 90도입니다. 가로 닫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다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875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1회 때 문제는 그렇게 난해하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좀 평이하게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